그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제2부속실. 이제 와서 만들어서 뭐하게? 아니, 이제 와서 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활동 안 한다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나댈 거면 제2부속실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안 나댄다면서 제2부속실을 왜 만들어요? 일단. 안 나대기로 하고 제2부속실 안 만들고 영부인이란 말도 폐지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게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가 처음에는 대선 나왔을 때는 집권하면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제 가운데 저 사람은 뭐 김호준 씨 어렸을 때예요. 어준아 거기서 뭐하냐. 뭐 김호준 대학생 때 그 사진 같은데. 수염만 길면 딱이네요. 네. 자, 2022년 6월 달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는 김건희 활동을 공적 조직에서 활동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권성동이는 반대를 했어요. 민주당 주장에 불과하.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만들면은 그게 민주당 주장에 불과한 거죠. 논리대로 따지면 2024년 1월 달이에요. 그 여러분 그 박장범이랑 서로 그러니까 그걸 토크라고 해야 돼, 대담이라고 해야 돼.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엔 제2부속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7월 달에 한동훈이가 제2부속실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해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전하고 나서 용산으로 오고 나서 관저 공사한다는 핑계로 당선이 5월 10일 날 됐는데 결국 관저에 들어간 게 11월 달입니다. 그해 11월 달. 네. 그 사이에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 같은 분들한테 명품백 받고 했던 그 지를 날 했던 거예요. 제2부속실이 없었죠. 그러다가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가면은 이게 V1 메시지냐 V2 메시지냐 할 정도로 실제로 김건희 가까운 애들이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제 그 사람들 입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다가 여러분 김건희가 명품백 논란이 있으면은 살짝 안 나왔다가 권익위하고 감사원이 살짝 털어주면은 또 기어 나왔다가 그러면서 마포대에 가가지고 뭐 지시사항 내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왔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 대통령실 윤석열 집무실 바로 근처라면서요. 바로 앞에 사무실 같은 내렸다고. 층. 네. 여러분 있죠. 문재인 정부 때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 그 핵심이었던 곳 있죠. 본관. 예. 본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청와대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근무동하고 본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이라고 직원들 근무하는 동으로 내려와요. 예.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 집무실은 본관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2부속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원들하고 마주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역대 정부 다 그랬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 정식 출범. 저것도 자랑도 아니고 뭐가 보면은 이미 늦었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적 감정은 이미 수사받고 빵에 가야 갈 애들이 제2부속실이나 특감이나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 생각과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출범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7월 30일 날 이미 자기들끼리 다 만들고 쇼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게 왜 늦어졌었냐를 보면은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십상시 중에서 5명 추리기도 2대1의 경쟁률인데 서로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2대1이요? 네.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뭐 자기들끼리 다 임명했더라고요. 장순칠이라고 이양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참, 야, 순칠이 좋겠다.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 상황에. 대통령실에 아무 의미 없죠. 위상이 김건희가 V0인데 V0인데 영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이랑 같은 층. 말하자면 그런 거요. 윤석열
집무실에 누가 드나드는지도 다 알 수밖에 없는. 원래 부속실 안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내가 대통령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부속실이 싫었던 면도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속실을 만들어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에 지장받지 않게 만들고 싶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건희가 대외 활동할 때 비공개로 활동하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 영부인이 제2부속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그러니까 그 영부인의 그 주변 동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통령 일정이 생기면 영부인은 어떤 파생적인 일이 뭐가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역할이지 영부인이 매일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김건희가 출근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김건희 성향으로 보면 그럴 것 같잖아. 그렇지. 아니, 지금까지 대통령실로 출근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죠. 2층, 5층 뭐 이렇게 집무실도 만들고 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다들 원래는 출근 안 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런 것 같으니까. 언니라고 하세요. 네, 언니가. 얘가 뭡니까? 언니보다 나이도 더 많이 드신 나이는 분. 한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꼭 그렇게까지. 자, 근데 김건희 특검을 퉁치려고 하는 짓거리잖아요. 특감 만드네, 뭐 부속실 만드네, 제2부속실 만드네 하는 것들이 다 김건희 특검을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다 양보했어. 13개 의혹을 2개로 줄였어. 윤석열이가 말했잖아. 딱 특정생만 딱 찍어서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진짜 많이 봐준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추천을 했단 말이죠. 대부분장 추천일 거예요.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1명 또는 비교섭단체 1명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고르는 건데 정당과 무관한 제3자 추천 저게 아마 대법원장일 거예요. 아니면 변협일 수도 있고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뭐 어떻게 어떤 더 명분으로 저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이는 이건 받아야 돼요. 해달란 대로 해준 거예요. 어. 네. 더 이상 어떻게 해? 과연 우리 한동훈 씨가 받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바쁠 텐데 요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이거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명분을 찾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해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이야기로 관련 없는 걸 갖다 퉁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시선 돌리기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동안 너무 우려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게 관심이 그렇게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된들 유죄가 나온들 무죄가 나온들 지금 이 특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쉽게 표현하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논리로 특검 방어 논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검사가 투입돼 있지만 돈 받은 증거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논리, 그러니까 저거를 특검을 안 받겠다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개 미친 또라이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나온 단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용산 어린이집 사업에 취약 아동 예산하고요 청와대 운영 예산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예산입니다. 관저 이전부터 시작해서 돈을 어떻게 빼먹는지를 몰라. 이런 단독글도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 용산 어린이 정원 사업은 용도가 용산 이전 한 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후속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용산이 부지가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뛰어놀아도 괜찮은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독극물이 지금 땅속에 파묻혀서 우리나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하려고 억지로 꾸며낸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정식 자기 청와대래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라 취약 아동들을 위한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게 진짜 이 인간들은 선이 없어요. 선이. 저게 문체부 예산인데요. 문체부 예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취약 아동이라는 게 좀 못 사는 집 아이들이 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실제로 그 예산을 저렇게 갖다 쓴 거예요. 아니 밖으로 쇼는 남의 나라 무슨 캄보디아에 이렇게 붙잡고 안고 뭐 난리를 치고 하더니 결국 우리나라 취약 아동의 예산으로는 끌어다가 이렇게 썼다는 게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청와대를 무슨 뭐 이제 국가 문화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들어놓은 그 예산을 용산 어린이집 만드는데 갖다 쓰는데 사실 이거 예산 전용하는 거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네. 국가 예산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행위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예산을.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고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거 다 탈탈 털어야 돼요. 김건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김건희 관련 업체는 아닌지, 어떻게 썼는지. 아니 취약아동들 그런 거지. 취약아동들은 여기에 반발을 안 할 테니까요. 그렇죠. 몰랐을 거야. 예. 세상에 이 정권은 강약 약강이 좀 심해요. 아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렇게 자시고 구차영님 국힘당은 건희한테 당하고도 또 서결이와 건희한테 당하는 꼴이라니 정말 없어져야 할 당이다. 아예 없애버립시다. 정당 해산시킬 만큼의 지금 명태균과 얽혀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